무엇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가? 주로 뚜렷한 생각이 없어요. 있어도 그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이들 잘 몰라요.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잘 누가 상담을 안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오늘 참 좋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선생님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는 더 쉽지 않은 깐깐한 영적 사관학교, 영성과 인성과 실력의 균형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으로는 교장 선생님의 영성과 인성, 실력이 큰 이유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일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일일 선생님이신 데이빗 김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오늘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 또 와주셨는데 저희가 참 궁금한 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라는 게 이제 기독 고전학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기독 고전학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생소한 단어라서. 네, 저는 항상 고전 기독교 학교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대답이 성경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고전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고전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고전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현대 교육은 고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거 다 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발전은 미래 것만 생각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너무 교육이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현대 교육이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것,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옛날에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자. 그런 차원에서 고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래 취향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은 좋은 고전에,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잘 분별해서 골라서 이제 미래 취향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주제일 수 있긴 한데 과거에서 이제 배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점들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클래식, 소위 이제 고전 책들이죠. 책. 예, 그렇죠. 셰익스피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도 포함하고 이제 더 돌아가서 이제 과거 헬라, 로마. 예, 특별히 헬라, 로마죠. 왜냐하면 종교 개혁 그 전에 르네상스라는 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헬라, 로마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죠. 근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헬라, 로마가 아니고 이제 더 성경적인 또 물론 헬라, 로마 그 이제 철학 또 문학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이름도 베리타스로 지으신 건가요? Yes. 와, 멋있네요. 제가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원래. 네, 하버드에 이제 베리타스가 이제 Yes.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하버드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 근처에 이제 음대를 다녔는데 자주 갔었거든요, 베리타스. 네. 저도 최근에 버스턴에 가셨어요? 투어링 했는데요. 하버드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학교긴 한데 베리타스라는 의미를 맞아요. 거의 상실했던 것 같아요. 퇴색됐죠. 네, 진리라는 뜻인데 원래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걸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편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클래시컬한 학교를 어떻게 해서 세우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굶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교육을 바라볼 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늘 그 말씀에 저는 이제 많이 감동을 받고 자랐는데요. 이제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만 해도 공립학교가 오케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어떤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집과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 금주를 해왔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육을 줘야 되겠다는 이제 바람에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예. 근데 앞에 소개발도 있었지만 그 베리타스 학교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서도 좀 쉽지 않은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예. 항상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문특이라 그럴까 문특을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도 너무 낮아졌는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게 일부러 사람들을 못 들어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 기준, 그리고 학교의 기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학생들이 낮아도 그 학생들의 최대한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야지 학교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학교에서 한 4, 5년 동안 있었던 학생이 8학년이 이제 끝남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떠났어요. 그때 마침 코비드 때 막 시작할 때인데 떠나면서 한 1년 하고 first quarter 이번에 올해 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뺐는데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생이 네.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확실히 바른 동기인지 그래서 불러서 인터뷰를 정식으로 해서 좀 일부러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진짜 바른 동기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쉽게 성적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얘네 아이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진짜 자기가 바깥에 한번 나가서야말로 이제 정말 우리 학교에 있었던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환영했죠.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던가요? 한마디로 하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모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관계와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대화, 뭐 서로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이제 운동이 좋아서 공립학교 가서 바스켓볼 팀을 조인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말하는 뭐 그런 대화거리, 그 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안 맞았대요. 그리고 정말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들이 더 많을 줄 알았더니 반대로 더 작았답니다. 약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빡센데 이렇게 학생들을 받는 게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기준이 높고 엄격한 만큼 선생님들을 뽑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기준이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고 혹시? 맞습니다. 예. 학교의 모든 것은 선생님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고 또 훈련하는 과정이 제일 큰 이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 단순히 고용만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줘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물론 크리덴셜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학생들의 마음을 정말 잘 다루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디사이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그것도 스킬과 경험 그런 사람을 찾고 또 부족하면 계속 훈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들을 양육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분들이 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네. 1년 내내 제가 훈련합니다. 정말 쉽지가 않겠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좀 교장 선생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더 많이 하시고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좀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약간 뭔가 이렇게 양육 받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보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Definitely.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선생님들을 이제 고를 때 이제 한 3, 4년 동안은 이제 그냥 뭐 시작에는 누구라든지 그냥 붙들고 했지만 이제 조금 수준이 이제 기준이 높아지게 되기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이제 어디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찾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어떤 오르가니제이션도 똑같으니까 세 가지만 줄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에 꼭 베리타스 선생님이 갖춰야 할 뭐 자격.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골랐는데 teach excellently. 잘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graciously disciple.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성 훈련, 그러니까 전인교회니까 지정의를 다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이제 골라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궁극적인 베리타스 목적이 그리스도적인 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거니까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찾는다는 세 가지 기준을 세우고 또 거기 세밀하게 이제 한 10개씩 해가지고 총 30가지의 이제 기준을 세웠어요. 그걸 가지고 수시로 이제 이발리에이트 하고 부족하면 이제 다듬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침들이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뤄 나가려다 보면 좀 어떤 리더의 확고한 비전과 뜻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의 뜻이 확고하면 방향성은 좀 흔들리지 않지만 근데 그 뜻을 지켜가 나가기 위해서 사실 그 리더는 굉장히 많은 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는지. 네, 저도 진짜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인데 저도 이제 물론 교회 목회도 하고 학교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첫째는 리더십은 섬김이다. 네, 그 교훈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섬겨야 된다. 언젠가 그 인앤아웃 버거 그 성공에 대한 그 책을 봤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이제 그 인앤아웃의 회사의 그 철학이 그거더라고. 섬김이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냥 밑바닥 쓸고 닦고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적용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주 하찮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저 제가 해야 돼요. 항상 일찍 나오고 끝에 문 닫고 쓰레기 줍고 뭐 화장실 닦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죠.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차원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conviction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 읽기가 너무 쉬워요. 학교가 좀 전에 하버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하버드는 그리스도 중심의 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걸 많이 상실한 것처럼 교육기관이라는 게 쉽게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이 바뀌면 금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바뀌지 않도록 꾸준히 저는 더 이제 연구하고 더 커뮤니케이트하고 훈련하는 그것이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비전을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전이 어떻게 퇴색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라든지 또 그런 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나갔지만 이제 세미나를 듣고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이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있고 또 애드민이 있고 교사가 있고 스태프가 있는데 우리가 탄탄한 그 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덧붙여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애드민 이제 제가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온 교장 선생님도 있고 또 탑 리드 티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신뢰가 모든 팀의 기본이다. 그거는 상식이지만, 근데 그럼 어떻게 그 신뢰를 더 키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conflict를 healthy conflict, 그러니까 감정적인지 아니한 이제 논리적인 conflict.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 좀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그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서로 들어주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소위 healthy debate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으로 또 좋은 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듬어가고 또 조율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unify 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신뢰라는 자체가 제가 배우는 그 개념이 나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저 사람이 내 약점 보여주는 것이 신뢰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참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약점을 보여주면서 서로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어떤 문제라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관계를 빌드업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얘기했어. 결국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또 감명받은 게 뭐냐면 사실 소통이라는 게 모든 관계에서 또 모든 조직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끼리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긋나기도 쉽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말씀 베이스로 말씀 중심으로 그런 거를 쌓아가려고 하시니까 참 되게 건강한 소통이 그러니까 이제 되시고. C자로 이제 돌리시는데 이제 conviction, 첫째는 네네.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소통을 계속 하는 거죠. over communication, 계속 over communication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clarity, 계속 그 명료함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스텝이더라고요. 저 이런 체계적인 거 너무 좋아요, 사실. 그리고 보통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이렇게 세상에서 매니지먼트 할 때는 사실은 그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파트들끼리 서로 약간 권력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건강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서로 약점을 오히려 이렇게 나누고 그걸 서로 돕는 형식으로 한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은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팀플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막 다 도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막 고갈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organization model이라고 제가 이제 organization도 기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or profit, 그러니까 그 어떤 profit을 남기기 위한 organization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학교나 교회 같은 기관들은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제 포커스를 하게 되면 그 organizational dynamic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productivity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인 관계가 어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만들어가는가 하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두고 더 연구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죠. 멋있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established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좀 성장되고 또 변해갔는지 이런 before and after가 있을까요? Definitely. 저 사실 스스로가 놀래요. 항상 놀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제 자신도 그렇게 안 변했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변하는 애들 못 봤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뭐 주변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많지만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변한다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근데 정말이죠? 분명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진짜 확실한 변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거나 더 성적은 좋아져도 쉽게 신앙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다 더 신앙이 강해져요. 다 하나같이. 그러나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은근히 변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가 뭐 이게 이해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더 Christianity가 reality 더 실감 난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려고 노력하니까 적어도 캠퍼스 문화 자체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수업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항상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critical thinking skill을 키우기 때문에 늘 디베이트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그 ethical standar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이들을 하여금 이게 좀 기독교인가 보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제 생각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12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좀 크리스천 대학이 아닌 곳을 갈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하나요, 학교에서?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변해도 주로 이제 주니어, 시니어 때쯤 되면 이제 큰 넓은 우물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덜어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으면 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때쯤 되면 그러면 꼭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좋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왜 그런 데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준비도 많이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들을 큰 학교, 작은 학교, 사립, 뭐 공립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많은 대화와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로 결정내리는 것은 작은 기독교 고전 대학교 쪽을 지향하게 돼요. 결국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베리타스 배운 것이 좋았는데 하면서 뭔가 내가 세상을 모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curiosity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담을 넘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삐끗삐끗 쳐다보고 쳐다보는데 그렇게 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졸업한 학생들 중에 갔다가 안 좋아하는 경험들이 더 많아요. 몇 명이 갔는데 큰 공립학교들, 좋은 학교들이죠. 근데 갔는데 너무 어려웠다. 또 뭐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직접 이제 학교를 이제 답사하면서 그 좋은 고전학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그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설득이 돼요. 그리고 현재 많은 학생들이 그런 작은 고전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과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사실 좋기는 한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아까 그 다른 고등학교를 갔다 돌아온 친구들도 그렇고 공립학교를 갔다가 그 문화를 못 견디는 친구도 그런데 약간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듣기로만은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에게 가장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베르타스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 이제 여기서 졸업하면 아이들이 쉘터가 되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세상을 몰라가지고 더 나가서 더 힘들지 않겠냐. 좋은 질문이다마는 항상 제 답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독교 학교는 달리 처음부터 우리 베르타스의 비전은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계속 세상의 것들을 알고 세상에 있는 걸 분석하고 그분들이 아는 걸 우리가 더 잘 알고 해서 또 실습 그분들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나가게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설득력 있게 하느님의 그리스도에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적응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뭐 진리나 이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그런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두고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주는 사실 교육이 있는 거네요. Exactly. 오케이. 이제 조금 궁금증이 아주 그냥 잘 이렇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셨나요? 이제 좀 아직 싱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전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건 꼭 크리스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분별력을 키워가면서 고전을 읽게 하니까 이제 악과 선과 또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계속 분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힘을 키우는 거죠. 네,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이거 외에도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배우고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학생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이제 학문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과 이제 어떤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이제 지혜와 미덕을 갖고자 cultivating wisdom and culture, excuse me, wisdom and virtue. 그러니까 캐릭터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 예를 들어 수사학의 정의가 수사학이라는 건 이제 설주로 이제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수사학을 4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그 단계를 rhetoric stage라 그래요. 그러니까 90, 11, 12학년 수사학 단계인데 4년 동안 수사학을 배웁니다. 근데 수사학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면 a good man speaking well.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만 있으면 사람이 아주 큰 데미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제 말을 잘하게 돼 있고 또 말을 잘하는 것도 배워서 이제 진짜 잘못된 것을 설득력 있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기는 사실 쉽지만 선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 근데 그럼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뭐 교육과정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도덕적인 기준. 예, 그러니까 뭐 말부터 시작해서 언어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죠? 어떤 아주 억압하진 않는다. 억압하는 차원에서 뭐 항상 조사 이걸 이런 식으로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이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드러내는데 뭔가 남에게 헐트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패턴이 생기면 그냥 이걸 하면 안 돼, 아니면 널 벌 받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불러서 이제 기회를 삼는 거지. 이 아이의 속을, 마음을 다루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카운슬링을 합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학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나쁜 말들을 했을 때 혼나기만 했지 왜 제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사실은 어른 돼서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요즘 돼서야 사실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어린 나이 때부터 한다고 하면 그건 참 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가? 주로 뚜렷한 생각이 없어요. 있어도 그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이들 잘 몰라요. 그것을 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잘 누가 상담을 안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분명히 잡는 것만 해도 아이의 큰 그 성격, 그 캐릭터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받고 더블로 이제 학교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네네. 잠시 교회로 넘어와서 네네. 요즘 교회에서 많이 저희가 듣고 또 하는 말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다음 세대 교육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이 이유가 혹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 많이 해봤죠. 네, 저도 많이 해보실 것 목사였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예.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제한적이죠. 시간만 비교해도 교회 교육이 얼마나 시간 됩니까? 그렇죠. 이 공교육, 그러니까 주중간에 하는 교육이 한 4,000시간이래요. 킨들가든에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교회 교육이 문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데서 잘 한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그분들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신앙,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문화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세계와
자기의 일반 문화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그 소위 물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흘러내려간다는 표현이 늘 느꼈는데, 예,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당연히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하고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기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Excellent question. 첫째는 예배라는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학교에서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뭐 학교에 어셈블리 합시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부모님 불러가지고 막 쇼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해요. 우리 네, 그것도 네, 중요해요. 네. 부모님들이 와서 좋아하는데 진짜 학교 자체가 교육 자체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한 주간 한 번 전체 예배도 드리지만 매일 소위 성경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많이 하고 심지어 시편도 찬양하고 또 전교가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여서 바깥에서 운동장에서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을 많이 하는 문화를 가꿉니다. 얘기원들도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네.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들어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제목도 뭐 크리스찬 인턴십 스쿨인데 사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이유도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살아가는 어떤 비법들,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에너지들 아니면 어떤 그 교훈들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정 선생님은 아까도 뭔가 이렇게 리더로 뭔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실제 어떤 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버티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것들과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뭐 너무 많아요. Everyday 아직도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principles eat problems for breakfast.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프로그램을 매일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끊임없이 계속 돌아오는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요. 방향인데 방향은 분명히 내가 그 방향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절감이 많이 있을 수 생겨요. 그때는 계속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힘이 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과정인데요. 계속 반복이죠. 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기쁨을 얻으면 결과적으로는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비법이라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질적인 좀 썰을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뭐 끊임없는 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네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제가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네. 테마를 하나 표를 하나 만들 수 이번 해는 이제 소위 reading culture 그러니까 읽는 문화를 만들자. 왜냐면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많아요 제 학교에. 네. 유일하게 우리 고전 시스템은 거의 백인들이지만 7, 80%들이 코리안들인데 코리안 아메리칸 가정들이 특별히 리딩 스코어가 낮아요 애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linguistic, cultural barrier도 있지만 그 언어적인 장벽도 있지만 이게 요새 시대에 많이 읽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읽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애들도 잘 안 읽어요. 늘 스마트폰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도 사실 깊이는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불을 붙일까 하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과는 이 분명히 있어요. 불을 타고 있는데 아주 작아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몇 가정들과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힘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조금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하는 예화를 들자면. 그럼 그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로서는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속적으로 그럼 계속 노력하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신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요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제 한 두 가정하고 모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학교 학부모들 말씀하시죠? 예, 학부모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컨드 세션을 가졌는데, 네. 지난번에는 한 가정이었는데, 한 가정이 더 붙었어요. 음. Praise the Lord, 200% 하셨는데, 200%. 근데 first 가정이 벌써 자녀들하고 그 bedtime story에 책을 읽게 20,000 Leagues Under the Sea라고 Jules Verne's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뭐 몇 번밖에 안 하는데, 아빠 빨리 와, 그 책 다시 읽어줘, 뭐 그럴 말했대요. 그러니까 Thank you Lord. 성공한 거예요. 벌써. 그렇지. 제가 이제 선생님 친구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부모님도 함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전 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 학교를 시작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 그 이야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책 더 읽어달라고 온 거는. 근데 거기서 힘든 이유가 네. 저도 이제 막 준비하면서 그걸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주로 그거잖아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포기하라고. 애 좀 잘 읽어줘.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읽는 거는 동기부여가 잘못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야지 자녀들이 진짜 그를 믿어요. 자녀들은 속이지 못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인volve하는 그런 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 훈련을 필수로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벌금을 무려 안 오는 그래 유니크한 피처인데 그래서 한 1년에 지금은 4번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벌금을 물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만약에 미스하면 또 그 녹음한 거를 보고 에세이를 쓰세요. 그랬어요. 벌금 40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근데 한 분이 한 장만 쓰면 되는데 4장을 써왔어요. 그냥. 진짜 내보다 더 깊게 아는 것 같아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그 부모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뭐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는 공갈도 칩니다. 싫으면 안 하면 나가세요. 그러다가 왜냐면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우리 학교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게 이제 다 알게 되죠. 들어오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입학 과정에서 뭐 인터뷰도 하시면서 또 부모님도 같이 인터뷰하시는 거예요? Absolutely.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covenant school이에요. 난 크리스천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난 크리스천들을 뭐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니고 그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그 물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많은 철저한 그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커밋먼트를 일단 다 알고 오시는. Absolutely. 그래서 긴 시간을 가져요. 여러 번 가지고 확신이 안 생기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와, 거의 뭐 부모님들까지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튜이션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돈 벌어보고 하면 안 돼. 너무 쉬워요. 타입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안 믿는 분들이 꼭 이 학교 들어오고 싶다고 한 적도 뭐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네. 길을 쓰고 오는데 신기하다. 근데 적어도 정직하더라고. 왜냐하면 다 안 오고 그 다음날 다 이제 가방 싸고 올라가는데 이제 다시 Statement of Faith 읽으니까 낙태? 아예 낙태에 반대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의사들인데 중국 사람들인데 낙태를 이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못 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만약에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나는 다 크리스천으로 이제 하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을 약간 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대강 알죠. 감으로 알아요. 영은 영을 알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다른 영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교회를 다녀야 돼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다녀야 되고, 뭐 증거를 내가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스페이스를 주는 거죠. 뭐 교회 다니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키워요. 그러나 거의 100% 몇 가정밖에 없지만
다 신앙을 가지게 돼요. 너무 좋네요. 그 최근에 제가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네.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서베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성경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성경대로 살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먼저 이건 제가 준비된 질문이고 따로 이제 추가로 하자면은 일단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네. 왜냐면 저는 그런 서베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다르게 얘기했을 텐데 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과연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네. 그러면은 왜 성공하지 못한다고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혹시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답이 그렇습니다. 그 성공에 대한 그 정의, 성공이라고 어떻게 define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고전 기독교 교육에서는 성공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충돌되면 다른 걸 놓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이것을 붙들겠다. 나와 내 가족과 여호수아가 자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자녀들은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욕심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세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에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참된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 성공했네요. 아멘. 저도 그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는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저하고 인생 철학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얘기할 걸. 그러면 난 손바닥 한번 맞추세요. 진짜. 질문들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더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는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예, 선택 안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 결과는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모든 문이 열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in and out. in and out 버거가 거기서 이름이 안 지어졌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 자꾸 감동하고 있어요. in and out 버거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in and out이라고 지었지만 이건 달라. 성경은 in은 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원에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의 또 하나 말을 남기자면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찔릴 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 돌아갔더라. 유일하게 읽은 고전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맥베스 이런 거 내용도 몰라요. 제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고전도 많이 읽고 하지만 고전을 많이 못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저희들이 이제 기도로 시작하지만 목요일 날은 딱 그 짧은 20분을 가지고 고전을 읽어요, 같이. 한 페이지 딱 읽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 시간 페이지요? 한 페이지죠. 못 읽죠. 5분 읽고 15분 토론하는데 제가 직접 리드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지금 진짜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많아. 와, 참 오늘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감동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참여했던 어떤 인터뷰보다도 사실은 정말 약간 세상과 맞서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되게 조금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그 컨빅션,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뭐 아첨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쫓고 그런 길을 쫓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한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걸 정말 삶으로 설득해 나가는, 그게 선생님이 됐던 아이가 됐던 학부모가 됐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됐던 그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제 자신의 인생에서도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많이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감히 교장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뭐 교회에서든 아니면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는 좀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겪는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이 많아요. 저희 교만하면서 오는 걱정들도 많고, 특히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을, 또 제 동료들을, 제 컬리그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제 힘으로 노력을 하고 막 다 해봤죠. 저도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국에는 역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바뀌지 않는구나. 아까 학생들은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바뀌는 모습들 교수님 봐오셨고 또 프랙티컬하게 그걸 이루셨던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가 리더십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말씀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 저기 계신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어중간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역시나 항상 뭐 학교든 세상이든 일터든 항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리더십으로서의 또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다지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좀 안도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 너무 좀 두려울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이런 교육,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대로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학교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되고, 그런 학교 교육 방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좀 안도가 되고 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이제 학생들이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뭐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맞아. 가족들이 같이 다 인볼브 되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그런 environment에서 이제 커가는 게 되게 strong Christian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이제 럭키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꿈이 더 크게 지고 커져가고, 또 특별히 이렇게 이때까지는 이제 K-12 투어 학생들만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되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 희망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 항상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점점 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진짜 기대가 돼요. 음.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됐습니다. 사명감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교육원은 아니에요. 그렇죠.